스포츠 역전주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한 전략 저희가 세워볼 거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시장의 큰 그림 짚어보면서 시장 전략까지 이어가 볼게요. 두 분 모셨는데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이코노미스토리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시장 전략 세우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뒷심을 굉장히 잘 발휘해 줬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1에서 2%까지 강세 시현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다만 오늘은 좀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자, 먼저 인성익 고문님께 여쭤볼게요. 오늘의 하락, 어제 저희가 상승한 거에 따른 그런 기술적인 하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후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딱히 없다. 어제 상승한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았었는데 지금 추세 자체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네. 벌써 한 달 전부터 이미 하락을 하고 있고 그 하락의 정점은 11월 FOMC까지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11월 다음 주에 이제 한 주 남았어요. 네. 한 주 남았는데 기존에는 이제 더 동결 안 하는, 그러니까 안 올리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갔다가 점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올리지 않겠냐라는 쪽.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이제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미국이 2번 이상 동결을 했기 때문에 계속 동결할 수 있을까? 한 번은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지표를 갖고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지표들이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릴 만한 상황은 아닌데 지금 그런 상황이 올릴만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미리 조정을 보이는 거다. 그리고 우리만 보이는 게 아니라 미국도 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 없이 따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다음 주 아마 목요일 날 우리 시장에 이제 반영이 돼요. 왜냐면 1일 날 이제 FOMC 마지막 날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끝날 때 발표를 하거든요.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동결할 것으로 봐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 상승, 금리 상승을 예상해서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동결이 된다면 그때가 바로 리바운딩할 시점이 아니겠냐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12월에 마지막 한 번 더 있어요. 12월 12일 날 있는데 진짜 올해 동결로 계속 끝내고 가고 내년부터는 이제 또 거꾸로 이제 하락 얘기를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12월에도 계속 동결로 갈 수 있겠느냐 했을 때는 아마 12월 2일 날 우리가 이제 그 첫째 주에 리바운딩을 잠깐 하다가 12월 상황을 또 봐야 되기 네. 때문에 장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장은 연말까지는 그렇게 큰 장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1월 FOMC 회의까지는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오히려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아무래도 시장에 팽배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아직까지는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희일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저희는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약간 몸이 사려지거든요. 아무리 그렇죠. 이럴 때 투자해서 저가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언을 많이 들어도 네. 이게 참 손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일단 저가라고 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가격 기준, 혹은 두 번째로는 실적 기준, 세 번째로는 수급 기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가장 좋아했었던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이제 수급의 공백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또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지금 지속되다 보니 네. 성장성에 좋은 점수를 줬었던 투심이 굉장히 빠르게 위축이 되었던 상황.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을 계속 올라오기만을 바라볼 것이냐? 저는 올해 하반기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은 실제로 숫자가 좀 찍혀 있는 혹은 추세가 지수 대비 덜 밀리는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저도 굉장히 좋아하던 그룹이고 네.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웬만하면 좀 드릴 때 불편함이 좀 있어서 최대한 자제하고 싶긴 합니다만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점이 어딘지 아직 우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저점이다 생각해서 덥석 이게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은 신용 반대 매매의 공포를 또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점을 맞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점을 한번 눈으로 확인한 다음 그 이후의 전략을 저는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일단 지금 2차 전지의 부진을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 잘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종목군들을 컨택을 하셨다면 아마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혹은 시청자분들이 저는 수익권이실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좋은 가격대에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먼저 목표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심을 저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더 좁혀서 오늘 오후장은 저희가 좀 무엇을 관전 포인트로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하는 내용이 있는지 인성희 고문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글쎄 지금 장이 보니까 어제 올랐던 게 좀 조정을 받고 네. 어제 약했던 뭐 이제 여행주나 이제 화장품 또 오늘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이 내일 또 화장품이 강세를 보일 거다? 전혀 판단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업종 자체 테마는 계속 도는 것 같고요. 그중에 뭐 강한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데 현재 매매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현재 이런 시장에서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현금을 계속 갖고 계시는 방법이에요. 뭐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 마치 들어가서 손해를 볼 바에는 아직 그냥 쉬자라는 네. 거고. 현금 있으신 분이 굳이 현재 그 장기 매매를 안 하고 단타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오전에 많이 빠진 종목 있죠. 그런 걸 사셔야 돼요. 네, 오후에는? 장중에 리바운딩이 돼요. 왜냐하면 회사가 실적이나 지금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이게 쓸려가는 그냥 수급 매매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냥 수급을 받쳐줘서 올라갔지만 지금은 거꾸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중에 오전장에 갑자기 이 회사가 뭐 한 10%씩 빠져 이런 적이 있었나? 사세요. 그러면 적어도 한 3, 4%씩 남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서 먹겠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중적인 종목, 왜냐하면 빨간 종목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을 따라가려서는 지금은 먹기 쉽지 않고 손해볼 확률이 크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떨어진 종목을 사야 되는데 떨어진 종목 오전에 좀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사서 차익 매매, 그러니까 아주 초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올해 지수 하단을 좀 많이 봐요. 근데 지금 다우나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이제 8% 그리고 한 10%씩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 어디까지 떨어질까 한번 대충 한번 살펴보니까 이미 다우는 이평선이 다 붕괴해서 일봉 이평선이 다 붕괴된 상태예요. 근데 지지선이 한 31,500 정도의 설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대비해서 한 4%가 좀 더 빠지면은 지지가 일단 단기적인 지지가 설정되지 않을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241동 평균선이 12,400포인트, 그러니까 한 5%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로 대비시킨다 그러면은 코스피 같은 게 지금 한 11%, 고점 대비 11% 미국보다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은 17%나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4%, 5% 빠진다 그러면은 한 2,300, 코스닥 같은 게 730 이런 저점을 두고 일단은 그 선에서 리바운딩 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크게 보고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현금 보유 전략도 유효하다. 여기에 또 단기 투자 시기인 만큼 좀 오전에 조정 나온 종목을 다시 매수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오후 전략도 유효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뉴욕 증시까지 큰 그림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오늘도 전략을 본격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종목별 전략을 세우는 시간으로 연결될 텐데요. 자, 어떤 종목이 튀고 있는지 오후의 특징주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일단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라는 판단 속에 하반기 비교적 견조했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도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중국의 철강 수요 회복 등 완만한 회복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단기적 회복이 어렵다라는 판단 속에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증권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리튬 사업은 현재보다 사업 본격화되는 2, 3년 후가 중요하다라는 분석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투자 심리도 좀 위축된 모습인데요. 현 구간 4.7% 마이너스 구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우둔지팜도 안 볼 수 없겠죠.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이번 주 중동발 호재에 있는 곳곳에서 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둔지팜도요. 중동발 훈풍을 기대하며 상한가 간 거고요. 현재 중동을 방문 중인 농림식품부 장관이 스마트팜 산업 관련해서 좀 확대를 하겠다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에 아직 어떤 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기대감을 갖고 일단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한 모습입니다. 잠시 후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자, 다음으로는 마녀공장도 봐야겠죠. 화장품주, 모처럼 만에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활기를 좀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내기주 마녀공장이 화장품주 가운데 가장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30분 전만 하더라도 상한가가 아니었는데 현 구간 상한가 진입을 했다라는 점 여러분도 보이실 텐데요. 탄탄한 캐시카우를 보유하며 주목받고 있는 만큼 오늘의 급등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잠시 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소카인데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열렸고요. 주요 주주들이 장내에서 지분 매입 경쟁을 벌이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이란 단어가 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좀 집중할 만한 내용이 소카한테 있는지 그런 내용까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종목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종목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 들어볼까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현 구간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이 있다는 게 증권가의 공통된 시각이에요. 두 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일단 X의 의견이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일 수도 있고요. 두 분께 직접 한번 여쭤볼게요. 3분기 실적만 보면 홀딩스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판단인데 퓨처엠은 좀 부진했다라는 판단이 훨씬 더 지배적이잖아요. 오늘의 하락 저희가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홀딩스는 이게 포스코 홀딩스는 과거에 이제 포스코예요. 홀딩스 이제 지주회사 개념이거든요. 이제 철강업도 있고 2차전지도 있고 지분 이익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잖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업종 자체도 아주 크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일단은 모멘텀이 어디서 생길까라고 찾아봤는데 별로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리튬의 사업 가치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철강 시황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말까지는 별로 이렇게 재미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는데 3분기 실적은 매출은 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순이익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반 토막 정도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로 그렇게 되돌릴 만한 어제 하루 오르고 오늘 빠졌다 내일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걸 장담하기 쉽지 않은 업황이고 현재로서는 그런 구간대에 있다. 그래서 좀 더 밀린다 그러면은 아마 저점 한 40만 원대까지는 좀 밀려봐야 왜냐면 거기 대량 이제 매물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대가 아마 지지를 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는 밀려봐야 그 다음에 좀 리바운딩의 어떤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튬 이야기도 앞서서 해주셨지만 투자자들이 사실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깊이 있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야 해답이 나오겠지만 그렇게까지 알 수 있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철강입니까? 2차 전지입니까? 어느 쪽에 포커스를 투자할 때 좀 더 둬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철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이제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2차 전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에서의 흐름을 놓고 보면 기존에 원래 하고 있던 철강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 여기 2차 전지 사업부의 성장성이 붙어졌을 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확 올랐죠. 여기 이제 코프로 그룹주들의 이제 몰렸었던 수급 역할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철강이 생각보다 조금 부진하고 이 부진함을 단기적으로 좀 떨쳐낼 만한 트리거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주의 성장성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면서 좋은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장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가오는 4분기에도 역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 또 원인 중에 하나는 어제 GM도 그렇고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컨콜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될 만한 이슈,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빠르게 되돌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포스코홀딩스의 장기적인 이 부분까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섣부르게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며, 일단 만약 2차 전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양호하고 혹은 더 빠르게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 보셔도 늦지 네. 않는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차 전지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회복하는 여부를 보고 투자에 나서도 된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섣부르게 지금 자리에서 매매에 나설 필요는 없겠다. 좀 보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안 산다의 의견으로 일치가 되었고요. 그럼 다음 종목 볼까요? 우둠지팜을 준비했는데 오늘 뭐 개장부터 핫했죠. 상한가로 직행을 합니다. 중동발 호재가 곳곳에서 나온 상황에서 이 종목도 튀는데요. 현 구간 매력 있을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의견 엇갈렸습니다. 인성익 고문님은 일단 산다, 매수 괜찮겠다라는 오해 의견인데요. 아직 뭐 결과물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 역시나 주식은 이 기대감을 먹고 오른다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오늘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 기대감이 현실로 이어져야 가장 베스트 아닐까 싶은데 향후 네. 전망 어떨까요? 아마 갈 수 없는 수급 위주로 몰린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아. 왜냐하면 거래량이 어제 그제 지금 뭐 3천만 주가 넘어섰거든요. 근데 오늘 상한가 130만 주 현재 쌓였는데 이게 뭐 상한가 쌓였다고 내일 계속 가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 자체가 일단 가격이 싸다는 게 아마 매력인 것 네. 같아요. 이 회사 발행가가 3,770원이에요. 보통 신규 발행하면은 더블 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뭐 발행하고 그냥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3,100원이에요. 3일 상승하고. 그렇다면은 현재 발행가 대비 낮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만한 또 매력은 좀 있지 않나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래가 좀 많이 느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어차피 수급에 의해서 치고받는 매매가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양봉이 일단 단단해요. 네. 그러니까 아래 꼬리 윗꼬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수급이 다 해결된다는 모양이에요. 이게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지금 보면 이것도 꼬리가 없이 그냥 쭉쭉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에너지가 축적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일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대안이 별로 없는데 몇 가지 안 나온 종목 중에 강한 종목이다 그러면은 충분히 단기 매매는 할 것 같다. 단기 매 승부가 날 것 같다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매매 쪽 대안 없는 시장에서 우둠지팜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은 네. 안 산다 의견이었는데 네. 이게 사실 기후 변화와도 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좀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해당 이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저는 네. 종목을 조금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우둠지팜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쫓아가기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은 섹터 내에 있는 다른 기업, 그러니까 라온피플을 저는 차라리 현재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오.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번 주제 이야기할 때 앵커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아직 실체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제하에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을 정말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사실 지금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 스마트팜 관련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AI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서. 네. 그러니까 스마트팜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AI도 또 시장의 한 축을 또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섹터이다 보니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라온피플이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우둠지팜보다 라온피플이 기업으로서 더 좋다라기보단 네.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만약 공략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라온피플의 손을 조금 더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더 좋다 안 좋다의 문제라기보다 현 네. 구간에서의 투자 매력이 있는 쪽은 라온피플 종목 교체에 대한 어떤 의견도 나온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우둠지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빠르게 마녀공장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화장품주의 강세 속에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뱃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시 한번 엇갈렸는데 이번엔 고모님이 X 안 산다였습니다. 한번 왜 X의 의견인지 여쭤볼까요? 아무래도 화장품주들이 오늘 다 올라가긴 하는데 네. 어제 조금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데 계속 진행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연속성의 의문을 갖고 있고 또 상승시에 계속 매물대가 좀 겹치고 나오거든요. 그 매물을 돌파할 수 있을까? 현재 이 구간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일단은 쉬었다 가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X입니다. 매물 돌파 의문이 있는 상황, 좀 쉬었다 간다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고요. 반대로 김태성 본부장님은 그럼에도 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외국인도 5거래를 연속해서 사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꾸 이 수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네. 같은데 뭐 연관해서 좀 답변을 주신다면요. 사실 제가 만유공자 이 5를 드릴 때만 하더라도 네. 상한가가 아니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만 유지하면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5를 준비를 했던 건데 일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네. 다른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좋습니다. 차라리 한국콜마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냐 없냐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마녀공장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아마 안 사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콜마이고 결국 이제 주도주가 쉬어갈 땐 이렇게 이슈가 있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만약 화장품 섹터를 보신다면 한국콜마도 굉장히 좋은 대체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전반적으로 뭐 좋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좋다. 다만 기간을 좀 짧게 보자.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안에서도 저희가 마녀공장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소카에 대한 두 분 의견도 챙겨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구간에서 매력은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인성익 고모님 안 산다의 의견이었습니다. 소카 경영권 분쟁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저희가 좀 몸을 사려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경영권 문제 갖고 지금 올라가는 건데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거래가 좀 터졌어요. 네. 하루 이틀은 쉬었다 갈 것 같아요. 가더라도. 경영권 지금 지분 차이가 거의 한 2%에서 3% 조금 넘는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대주 지분이 한 10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1%에서 3%대로 옮겼거든요. 그 상대방이 롯데렌탈이에요. 2대 주주예요. 맞아요. SK 지분을 얻으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대주주 지분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그런 거에 영향을 계속 받을 텐데 글쎄 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오늘 거래 터졌으니까 좀 쉬어가겠다.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게 또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X입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단 1거래일을 제외하면 줄곧 상승만 했었고요. 고모님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 가더라도 쉬었다 갈 가능성을 열어두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매수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네. 어떤 포인트를 기억할까요? 일단 본업의 성장성보다도 앞서 고모님께서 짚어주셨던 이제 경영권 이슈가 이제 가장 핫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이런 재료 매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 만한 조정은 저는 안 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 종목에 좀 투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18,500원 정도로 딱 고정을 시켜 두시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에 한해서는 저는 충분히 현재 위치도 굉장히 나쁘진 않다. 만약 현재 구간에서 상한가로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내일 시초 갭상승까지도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제가 손절가를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이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다시 한번 말씀 저는 주시면. 18,5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챙겨볼 수 있는 소카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현 구간 볼만한 종목이 있을지 두 분이 생각하는 유망주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인성익 고문님은요, 현대바이오를 가지고 오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파인 엠텍입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지 현대바이오부터 체크해볼까요? 예, 코로나 관련 경구용 치료제예요. 네. 근데 이게 이미 완성은 됐어요. 그리고 지금 2상, 3상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허가를 못 해줬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요즘 재확진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열어두고 기존의 코로나 약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렘데시비르나 팍스로비드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런 쪽인데 그것보다 훨씬 효과가 큰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는 코로나가 감기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바이러스인데 이제는 뭐 백신을 맞기 그런 전보다 이제 아프면은 그냥 약 사다 먹는 경구용 사다 먹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관심이 가는데 최근에 거래가 터지면서 오늘도 거의 뭐 5일째 계속 올라가는데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계속 이 꼬리 안 달고 계속 몸통으로 간단 말이에요. 상당히 강하게 가요. 그렇다면 이게 안에서 다 수급이 매도하고 차익 매물 나오고 그걸 또 받아들이는 게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양적으로 순환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현재 가격대에 만족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목표가 좀 높게 잡아서 6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네. 한번 6만 원까지 한번 가면 어떨까? 왜냐하면 전 고점 부근이기도 해요. 오래된 얘기지만은 그런 쪽에서 일단 한번 가능성 보고 가보자라는 쪽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인성익 고모님의 선택 현대바이오 목표가 6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러면 파이엠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알아볼게요. 어떤 의견일까요? 폴더블 폰 관련주입니다. 네. 힌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힌지하면 KH바텍이 원픽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파이넴텍이 최근 들어 보면 외장 내장 힌지를 이제 동시에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Z 플립, Z 폴더 이쪽보다도 이제 또 노트북 쪽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 제품군으로 적용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힌지 부분만 가지고 기업이 크게 성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 모멘텀으로는 2차 전지 셋업 업체에 아무래도 이제 EV 관련 부품에 대한 기대도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파이넴텍 지수 대비해서 중소형 주다 보니 저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쪽은 오히려 지수가 안 좋을 때 상승하는 쪽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되 여기서 한 번 더 매물이라든지 이평을 돌파하게 되면 저는 12,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유망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트 역전주 시간 두 분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